매년 여러 국가들의 스포츠 대회에서의 결과를 포인트로 환산한 뒤 인구수로 나누어 최고의 성과를 낸 국가를 가리는 퍼캐피타컵이라는 대회에서 인구 560만 명의 작은 나라인 노르웨이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번도 3위권 밖으로 밀린 적이 없는 절대 강자입니다. 반면에 인구 3억 4천만 명의 스포츠 강국 미국은 어떨까요? 가장 최근인 2025년 순위를 기준으로 노르웨이는 1위, 그리고 미국은 4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 월드컵에서 미국은 16강에서 탈락한 반면에 노르웨이는 무려 브라질을 꺾으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북유럽 국가는 어떻게 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정상급의 축구 선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말하는 노르웨이의 부유한 경제력 덕분일까요? 1인당 소득과 재정 구조가 유사한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비교해봐도 노르웨이의 스포츠 성과는 압도적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진짜 비결인 노르웨이만의 독특한 체육제도, 공동체적 문화, 그리고 과학적 훈련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떡잎부터 다른 천재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6세부터 조기 경쟁으로 내몰 때 노르웨이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동 스포츠 권리장전에 따르면 이들은 만 11세 이하 아동의 공식 경기 순위를 기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꼴찌로 낙인 찍힐 시 발생되는 상실감을 방지하고 스포츠를 놀이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스포츠 클럽 간의 자유로운 이적을 허용하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여 번아웃 방지와 부상 없이 오랫동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조기 전문화보다는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도록 하고 신체 성장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한 종목에 전문화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엘링 홀란드도 어린 시절 순위 경쟁이나 여러 압박 없이 스키, 육상, 핸드볼을 놀이처럼 병행했고 그가 뛰고 있던 클럽 브린의 FK에서도 능력별 분반 없이 뛰어난 재능을 보인 홀란드와 실력이 떨어지던 친구들은 동일한 관심과 지도로 관리받았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또 다른 비결은 그들만의 자발적인 무보수 노동 문화인 두그나드에 있습니다. 6세부터 15세 사이의 스포츠 클럽 코치와 시설 관리자의 대부분은 퇴근한 학부모들이 무보수로 교대하며 채웁니다. 부모들은 주말마다 모여 시설을 보수하고 간이매점에서 와플을 팔아 클럽 수익에 보탭니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산정한 e스포츠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173억 크론에 한화로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네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평등주의 규율인 얀테의 법에 따라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더라도 독선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 끈끈한 원팀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비결입니다. 노르웨이의 육상 선수인 마리우스 바케는 케냐의 육상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계 최강의 선수들은 단순히 한계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가해지는 부하를 극도로 정밀하게 통제하며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기에서 선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의 한계가 아니라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기계적 피로라는 것을 깨달은 바케는 무려 5,500번이나 자신의 피를 뽑아가며 근육이 파괴되지 않고 신체 능력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최적의 강도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훈련 중 피를 뽑아 피로 물질인 젖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훈련 방식입니다. 노르웨이 선수들은 훈련 중 피를 뽑아 수치를 확인하고 피로도가 임계점을 넘을 기미가 보이면 아무리 뛸 힘이 넘쳐도 무조건 기계처럼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그날의 감정이나 정신력을 믿는 대신 오직 데이터에만 페이스를 맡기는 것입니다. 세계 육상계를 휩쓸고 있는 야콥 잉게브릭센 또한 이 훈련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0 도쿄올림픽 1500m와 2024 파리올림픽 5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청소년 스포츠가 전 세계적인 가속화 현상, 즉 효율성과 성과,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사회적 압박에 휘말리면서 본래 추구하던 자발적인 즐거움과 평등한 참여라는 본질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학업과 엘리트 스포츠 준비를 병행하는 스포츠 학교 프로그램이 10대 초중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량이 성인 엘리트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과도한 훈련 부하와 조기 성과 압박, 번아웃을 유발하고 있고 아카데미 분류 모델과 같은 지원금이 걸린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클럽 운영과 코칭이 표준화되어 과거 자원봉사자 부모들이 이끌던 환경이 이제는 성과 지표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코치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성과에 따른 선수 선발 및 클럽 이동 등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스포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노르웨이조차 성과주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스포츠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즐기는 스포츠라는 낭만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치열한 조기 경쟁과 철저한 성과 지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